오늘 정리할 거는요,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제 컴퓨터 비전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방에 정리하는 인공신경망 구조 개념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우리가 이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제 이게 엠리스트라고 손글씨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딥러닝 교재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라는 숫자를 이제 OCR 분석도 똑같습니다. 이걸 인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제 보면은 이 가로 세로 거리가 28 바이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늘려 있는 거죠. 전체 784개가 이렇게 입력층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각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노드라고 하죠. 자, 이 입력층에서 결국은 나가는데요. 이게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손글씨를 우리가 숫자인 0부터 9까지 그거를 이제 인식을 각각 할 수 있는지를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84개의 노드가 어찌됐든 들어가서 결국은 분류 문제죠.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끝에 9인지 인식하는 문제고요. 이게 들어갔을 때 이 각각을 통과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력층에 나가는 거죠. 여기가 출력층이고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각각을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은닉층. 그렇죠? 이 은닉층이 2개 이상 되면 우리가 딥러닝, 즉 2개 이상 되면 딥하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다시피 모든 게 엄청나게 연결돼 있죠. 이런 거를 이제 fully connected 있다. FC라고 합니다. 줄여서. 즉 완전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그 E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죠.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각각의 이제 노드들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맞춰가지고 E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CNN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조상돌이죠. 가장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뉴런을 어, 본따서 만든 그러한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 레코니션이라고 하죠. 이미지 인식에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Long Short Term Memory Network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LSTM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full speech recognition에 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음성 발화나 이런 거에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롱션텀 메모리라는 게 우리 인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어렸을 때 기억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뭐 제가 10살 때 어, 기억이 나요. 아주 근데 충격적인 것만 기억나죠.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분명히 공원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위아가 될 뻔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녁 8시에 울면서 저 찾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경찰서에서 상봉한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기억 외에는 우리는 오래된 기억은 잘 기억에 간물간물하고 안 됩니다. 근데 최근 기억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기법이 롱 쇼텀 메모리예요. 예,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지금은요. 어차피 자연어 처리까지 만약 공부를 하시면 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플레이 베닐라라는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걸 잘 모르겠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걸 연결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로 보이세요? 채팅창에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무도 치진 않네요. 네, 4요. 네, 예. 그게 사실은요, 컴퓨터는 이걸 지금은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손글씨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4는 맞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산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인간은요, 이걸 보고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미지가 있어서
요걸 여기다가 살짝 연결해서 4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4라고 원래 제대로 써 있는 4를 보고 이제 뭐냐면 컴퓨터는 확률을 인식해서 이걸 4라고 뱉는 거죠.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럴은 뉴런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신경망 구조를 만든 거고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컨텐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28 by 28짜리의 우리의 신경망 구조에서 우리가 9라는 우리가 봐도 이게 9 같긴 하지만 좀 휘어있죠. 그리고 저도 잠깐 미국에서 4년 정도 살았지만 정말 숫자가 우리하고 다르겠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 같은 경우도 어, 우리가 그냥 우리도 이제 습관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 처음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지. 외국 사람들은 또 다르게 쓰더라고요. 스팸이 오네요. 그래서 이게 28 by 28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다 곱하면 왜냐면 우리가 이걸 일렬로 왜 저 784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은 이 이미지들을 다 일렬로 우리가 배웠던 어레이 즉 배열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8 by 28은 784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렬로 나왔죠. 결국은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맞힌 거고요. 결국 28 by 28 784로 배열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입력층에서. 그래서 그 노드들이 이게 각각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를 인식하는. 요 우리 이미지 화소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면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고 잘생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JPEG 파일이나 이런 거 확대 확 하면은 갑자기 점도 보이고 없었던 버짐도 보이고 그죠? 주근깨도 보이고 그러면서 또 흐릿흐릿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모공도 보이고 그런 거랑 똑같이 각각이 이렇게 피부막이나 각각의 요소들 이렇게 화소에 보면 다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걸로. 그러면 그 각각의 고유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하면 하나의 글자로 보이지만 이걸 일렬로 쭉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노드에 여기 보시면 784가 거기서 일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갖고 있는 각각의 점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경망에서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이게 뭔지 딱 이제 보이시죠? 이게 불빛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점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activation function, 즉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것 중에 만약 분류 문제라 그러면 이진 분류일 때 binary classification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거고 다중 분류를 쓰게 될 때는 softmax 함수를 보통 쓰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들어와서 큰 입력값이 주어져도 각각의 신경망들이 더 크게 당연히 활성화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도 어떤 뭐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에이 그러면서 그냥 어 살짝 치는 거랑 주먹으로 맞는 거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입력값이 주어질수록 신경망이 더 크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9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인식을 합니다. 아까처럼 사이즈가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증명사진 같은 것처럼 사이즈가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28 바이 28로 가로 세로 28씩 길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일렬로 쭉 세운 거죠. 이렇게 배열로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서는 넘파이의 배열로 ND 어레이 형태로 놔두고 이게 이제 쏩니다. 그러면 각각이 은닉층이 일어나고 은닉층에서는 우리 그렇게 굴절된다고 했죠.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가지 않고 당연히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0.2를 곱해줘 0.2배만큼 어떤 강도를 줬는데 각각의 만약 동시에 간다 그러면 곱하기잖아요. 0.2 곱하기 0.2의 강도가 간다면 0.04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떤 강도가 곱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값이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당연히 그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곱하기를 하면 되잖아요.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2는 100분의 4로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강도를 우리가 weight 가중치 그리고 그걸 기울기라고 했는데 그 기울기가 당연히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 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또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강도를, 왜냐면 이 히든 레이어가 너무 보시다시피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딱 보셔도 어떻게 해요? 3대째 계산을 손으로 계산해야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중분류죠. 왜냐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지금 9개 이렇게 분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말하는 거죠. 다중분류를 하니까 뭐예요? 이 전체가 나올 확률, 9까지, 어디 갔죠? 여기 보면 9까지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죠. 전체는 이제 10개인 거죠. 0부터 9까지 숫자니까. 그러니까 각각에 나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확률을 맞춰야 되죠. 그 방법이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였어요. 확률. 그랬더니 얘가 9하고 이 숫자가 들어간 입력값이 9라고 인식하는 게 49%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픽하는 거예요. 아, 이게 9구나. 이렇게 확률값이 높으니까. 즉, 확률이라고 하면 0에서 1부터 있는 전체 값이고요. 이 뉴런들이 그 입력값이 요거랑 같이 인식이 되는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인공신경만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9라는 것이 입력층 전체 배열 784개의 노드들, 이런 걸 노드죠. 근데 나열한 거야. 아까 이미지에서. 그것이 이제 이런 히든 레이어스, 즉 은닉층의 개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요. 가중치가 틀려질 테니까 이제 9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겠어요? 보통 진짜 미국 친구들은 다 이렇게 써요. 7. 거기다가 뭐 어떤 친구들 여기다가 7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짝 뭘 하나 그어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7이라는 숫자를 보고 얘는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7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이게 다 뉴런이에요. 뉴런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 이런 거 실험 자연 시간이었나요? 초등학교 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뭐 구멍이 뚱뚱뚱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인식되는지. 옛날에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그 햇빛이 보면 막 종이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는 어떤 그 검정색 복사되는 그 복사열을 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쏘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인식하는 걸 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죠. 요거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떤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거의 그림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춰가는 겁니다. 28 by 28. 그러니까 마찬가지 6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요. 자, 구조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 8, 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요 9라는 이걸 별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거예요. 요거 9라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네. 즉 이미지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CNN이나 이 기법 이미지 인식이 자연어 처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OCR 인식,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PDF 줬잖아요. PDF 같은 경우는 이미지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PDF를 읽는 방식이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고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띄어가지고 인식하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얘 하나 있고 얘 하나하고 결합되어 있네. 얘는 아까 봤더니 4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잖아요. 요 하나 인식하고요. 근데 얘가 이미 들어간 값이 만약 인식된 값이 있으면 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가 새로운 거네. 그리고 여기는 또 새로운 거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784라는 이제 784개 노드가 쭉 들어가서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파생해서 가면서 얘네 이 가중치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흔적들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면 엣지라고 해요. 엣지를 인식합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특성값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결합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선형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9라는 거에 얘를 인식했네요. 걔 값이 바로 여기에요. upper loop neuron이라고 하죠. 여기에 인식을 띡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계속 이 합성 값으로 계속 여기서는 합성 곱이 있고 여기 다 선형 결합이 돼가지고 가서 얘가 각각을 조합해서 굽니다 하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어떤 값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흔적.
여기 보세요. 요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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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이제 하나씩 조합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값수 있는 걸 갖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 얘 여기까지 얘, 얘 그렇죠.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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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7입니다. 하고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잘 맞았는지 모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9을 결국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엣지들을 인식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하나의 파편들이 고유값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고요. 다 이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선형 결합이다 다 더한다 그렇게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쏴줬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쏴줬고 각각의 노드 784개가 다 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파편들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 칸으로 가서 얘 합친 게 얘하고 얘입니다. 얘 두 개 특성값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쳐가지고 9입니다 하고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우리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있고요. 요것만 보고 사자인지 인식하셨어요? 인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인식할 수 있나요? 잘 못하 아니죠. 이거 보고 사자라고 바로 못하죠. 근데 실제로 이 친구 인공지능은 이걸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력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인식하면 이걸로 인식해요. 뭐냐면 이 특징 값들이거든요. 이게 고유값. 얘가 갖고 있는 특성들 값. 이해되시죠? 이런 엣지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레이어 갔을 때 얘를 인식합니다. 뭐 이 각각들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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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네. 여기 위치 정보죠. 여기는 요 가로 세로 이쪽에 있네. 위상 정보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체를 이제 다 결합해 가지고 이게 나올 확률값을 계산해서 뭐예요? 얘 이처럼 결합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엣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각각에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만 나오면 음성 인식도 동일하게 가요. 음성 인식을 보시면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뭐냐면 주파수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조, 고음이 뭐 저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 각각의 음폭도 있잖아요. 이거 값들이 이제 값들을 다 이제 하나의 1차원 배열로 나타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우리도 여기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렇게 진폭이나 길이를 줄 이렇게 지금 표현했죠. 이게 뭐냐면 샘플링 한다고 그러죠. 이게 STPFT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그 특성치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나? 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주파수가. 그러면 요게 이제 적분 개념이죠. 이렇게 우리가 끊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샘플링 한다고 그러는 게 우리가 이거 빼죠. 우리가 뭐 보면은 요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 리와인드 한다 그러면 씩 돌고 이런 식이잖아요. 요 하나 샘플링들을 다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값을 다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배열로. 그래서 요 갖고 이 샘플링 뽑은 이거 갖고 각각의 뽑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결국 적분이죠. 우리가 배웠던 각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코니션을 합니다. 아, 각각의 샘플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이런데 지금 이 샘플에 제가 2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자, 이 얘는 풀 좋아요, 노래 좋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뽑아요. 각각을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원 배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아,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여기 말씀 보죠. 제가 레코니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레코니션. 우리가 흔히 언어 배울 때는 똑같아요. 거기서 모방했거든요. 언어 배울 때 이런 거 뭐 하나의 덩어리로 배운다. 뭐 청크 단위로 외우세요. 발음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리는 뭐 다시라는 뜻이, 아이고 자꾸 왜 광고가 녹화되는데, 리 하면 다시 합니다. 그리고 cognition, cog은 그 하면은 인식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recognition 이렇게 하던 거랑 똑같이 얘가 그 강세나 액센트, 그쵸? 그 강세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인식을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날 것이죠. 그냥 오디오를 듣고, 오디오되는 목소리를 듣고 똑같습니다. 이 780세로 늘려던 이 노드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특징들이 다 각 쏘면 특징들이 여기에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일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나에. 그렇죠? 우리 이거 모는 종이에 그림 그리잖아요. 특징값 있는 걸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게 이제 각각의 처음에는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 각각 연결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값이 여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엣지라는 게 뭐냐면 아까 사자의 이런 특징들을 이제 얘가 어떻게 노이즈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 이 78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들어간 얘가 준 강도, 이게 웨이트예요. 0.39만큼 얘가 웨이트가 들어왔고 얘가 1만큼 영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특징들이 강하면은 검정색으로, 이게 지금 흑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이. 그러면 각각의 또 파라미터들이 영향을 준 거를 보고 이렇게 그 엣지들을 인식합니다. 노이즈를. 이거랑 똑같아요. 요거는 요거 다 더한 합성입니다. 이게 다 이 각각들의 영향을 준 거를, 이 파편들을 엣지를 다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0입니다 라는 숫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향력 보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각각의 영향을 주는 걸, 이게 선형결합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회귀시랑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선형회귀, 즉 딥러닝의 이 기본 구조는 선형회귀입니다. 이게 각각이 독립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변수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딱 있는 거죠. 명확하죠. 눈으로 보이는 결과예요. 그래서 각각이 여기서 영향을 주는 가중치를 W1, W2, W3, 그래서 WN까지예요. 그러면 영향치가 지금 다 다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요만큼은 여기 또 마이너스 영향률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색깔 정보들이 있잖아요. 색 정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와 이 색깔 정보가 들어간 거를 이 평면에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상 평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웨이트를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각각에 있었을 때는 그냥 A1, A2, A3, A4, AN까지 있었는데 각각의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이 색깔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차원 평면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맞춰가는 거죠. 선형 결합하니까. 자, 이게 맞춰가요. 바로 이게 뭐냐면 요 전체 아까 2나 7이라고 되어 있던 요 정보에 이 엣지를 인식합니다. 여기에 이제 갖다 대는 거죠. 지금 결합되는 걸 보이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특징 정보들을 이를 갖고 와서 여기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activations 뭐예요? should be in this range. 이게 뭐예요? 0과 1로 스케일링. 이게 바로 스케일링이에요. 요 사이에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전체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운 게 0과 1로 스케일, y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기 위해서 표현한 게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요 기점을 0인 지점이 보통 0.5죠. 0.5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빠지면 1이라고 인식하고 이건 0이라고. 그래서 이진 분류로 쓰죠. yes냐 no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결국은 아까 했던 선형결합식 쭉 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값이 바이어스죠. 이 자체 선형에 그 마이너스 C만큼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 주는 거죠. 요걸 인식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웨이트를 백 프로포션이 되면 소실이 일어나니까 왜 바이어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각각의 웨이트들이 다 간 다음에 근데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 값이 소실되거나 아니면은 백 프로포션에서 이 값이 부족한 거, 그것이 이제 바이어스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한 번만 이제 보통 오면 되는데, 바이오스가 저번에 학생 중에 질문이 있었는데, 왜 거기 썸 다 더할 때는 안 들어가냐? 바로 이거죠. 각각을 백프로포게이션 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784의 웨이트가 각각의 뉴런마다 쏩니다. 웨이트가 들어가죠. 근데 보다시피 한 번, 요 웨이트에는 한 번씩만 바이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하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세종대나 서울사이버대 친구들은 잘 보니까 이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팁이죠. 음. 제가 이 계산 문제를 안 내면 교수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계산 문제 냅니다. 자, 그래서 이 784요. 784고 이 각각이 16개를 통과한다고, 이 16개로 만약 됐다 그러면 16개를 통과합니다. 이게 각각 16개죠. 한번 궁금하시면 세워보세요. 16개입니다. 이 각각 노드들이. 그러면 이 P784개가 쭉 들어가서 16개를 곱해줘요. 웨이트마다 웨이트가 16개를 통과하죠. 각각이. 또 이게 더해가지고 또 올려요. 16개가 또 16개만큼 가요. 이게 16개고 16개니까 16 곱하기 16입니다. 이 16개가 결국 0부터 9까지 10개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12 웨이트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라미터, 이제 결과가 이걸 딥러닝을 돌리면 결과가 파라미터가 계산되거든요. 그 계산하는 원리예요. 계산하는 거. 그런데 각각의 노드에는 바이어스가 몇 개? 한 개씩만, 각각에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10개니까 이 10개가 얘네 각각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하나 웨이트가 아니라 이 전체에 지금 10개가 있네요. 바이어스가 이 각각이 갖고 있는 10개. 여기서는 16개를 갖고 있겠죠. 바이어스가 하나니까 여기에 16개를 쏴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16 플러스 16 플러스 10이에요. 각각이 16개, 16개, 10개잖아요. 그거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여기에. 그래서 바이어스는 16 플러스 16 플러스 10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걸 다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130,002예요. 그렇죠? 이 전체가 파라미터가 각각 어떻게 얼마만큼의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들어가냐? 그러면 13,00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닝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 웨이트의 선형 결합을 합쳐가지고 각각의 노드들의 결합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써 있죠.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Finding the right weights and biases. 뭐예요? 이런 가중치와 바이어스, 절편 가격이죠. 갖고 있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갖고 있는 고유값. 그렇죠? 결국 이걸 알아야 각각의 엣지 정보를 알아서 특성 정보로 우리가 서로 결합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각각의 정보를 이 구가 있으면 이거 뽀뽀뽀뽀뽀뽀 이렇게 진짜 빨간불 들어오는 하얀불 들어오는 거죠. 각각을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여기서는 요 각각의 선형 결합인 것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다 결합해가지고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통해서 얘하고 연결해서 이 구입니다 하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층에서는 기울기 소시 때문에 계산이 안 되니까 오차 0.8하는 백프로포게이션으로 각각을 연결하고 그 값이 이런 식으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계산해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이게 얘가 0이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인식하냐? 이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그모이드를 인식해서 요 한 노드들은 백프로포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건 웨이트 0, 0, 그쵸? A의 0 더하기 이 각각은 웨이트 0.1 A 곱하기 A의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요. N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어스 있고 통과해서 시그모이드 나와요. 즉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이제 결국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확률 여기까지가 확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유값을 따로 더하면 하나 더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요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행렬로 나타내려면 이거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로 바꿔가지고 이 W0, W0.1, W0N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행렬은 어떻게 곱해요? 요 곱하기 이렇게 요거 다시 한번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계산해보면 요 첫 번째 W0과 A0를 곱하고 더하기 요 W0,1 그쵸? 요 위치 정보죠. 얘하고 얘를 곱하고 각각 다 더해서 얘하고 요 마지막을 더해가지고 다 더한 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물음표에 있는 거. 거기다 이제 플러스 1은 또 하나 플러스 바이어스는 여기다 하나 더해 주는 거죠. 열이 하나 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다스 개념으로 가져가면 하나의 배열이 시리즈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는 각각이 여기 더하면 이 시그모이드 이 시그모이드가 x y x y z 그래서 이렇게 통과되는 거죠. 각각의 이 시리즈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는데 얘는 합성 곱이니까 요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행열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은 하나 열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통과돼서 시그모이드 통과돼서 계산이 되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선형 결합이잖아요. ax 플러스 b 그거랑 똑같죠? wx 플러스 b 그렇죠?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안 합니다. 옛날 코딩 형식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냥 객체가 들어왔네요. 네트워크 통과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주고요. 이제 시작하는 init 그러면 자기 셀프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쏘는 건 feed forward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 함수를 이용하면 양쪽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같이 들어가죠. BW. 그쪽으로 해서 시그모이드 결국 numpy에 우리가 이 닷 함수라고 그러면 결국 트랜스포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코드는 그냥 뭐 절대로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 화낼 테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금 나 쓰지도 않은 코드니까 최초의 코드예요. 네트워크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 집 함수는 특징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여기다가 정의하고 폼은 돌려가지고 이 각각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트랜스포즈한 요 각각에 더하고 곱하고 더하기를 해서 그쵸? 이거를 A라고 하고 그 A를 반환해줘. 이게 이제 코드죠. 그래서 요겁니다. 이 9라는 숫자가 있으면 요 띵이 9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f 펑션이 뭐냐? 결국 0부터 783. 그쵸? 784개의 노드인데 요 값들을 네트워크의 펑션 결국 이 네트워크가 결국 지금은 하나의 모듈화가 되어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라는 걸로 이제 함수로서 쓰고 있고요. 결국은 이 시그모이드가 이제 굉장히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기울기 소시 문제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각각의 은닉층은 각각의 내가 받은 0 미만일 때는 다 0으로 그냥 소실하고 그 이상부터는 뭐예요? 1이라는 아니면 내 y 주어진 x에 대해서 y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그런 값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게 특히 은닉층에 쓰는 게 뭐라고 그랬죠? 렐루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처음에 노드에서 받은 값 각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받은 값들을 다음 노드로 넘겨줄 때 기울기 소실 그 웨이트가 소실되지 않도록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웨이트를 쏴주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다 아니면 삼진 분류 다중 분류다에 따라서 우리가 이진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여기는 이제 벌써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다중 분류 때는 소프트맥스 즉 확률 값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